이번 책은 김진명의 고구려 2권부터 6권까지입니다. 고구려 1권은 낭랑의 무예총이 양운거가 딸 소청과 함께 도망치듯 고구려로 떠나면서 끝이 났고요. 그리고 2권의 시작은 낭랑을 떠난 을불과 저가 일행이 숙신 땅의 경계에 들어서면서 시작됩니다. 때는 대략 300년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14대 봉상왕 9년입니다. 봉상왕 상부는 숙부인 안국군을 죽이고 을불의 아버지인 동생 돌고를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조카 을불을 뒤접듯 찾고 있습니다. 이 봉상왕 상부는 아버지 서천왕이 삼촌 2명이 영모를 꾸며서 그들을 잡아 처형시켰던 것을 보면서 자랐고요. 그래서 모반에 대한 상부의 촉각이 본능적으로 예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앞선 고구려 왕조 그 13명의 왕들 중에서 잘못하면 신하들이 왕을 죽였던 경우가 2번이나 있습니다. 고구려 6대 태조왕을 위협해 그 왕관을 쓴 이 차대왕을 이 차대왕은요, 이 명림답부의 칼에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제5대 모본왕은 신하인 두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두 포악한 정치로 백성들의 원성을 샀던 왕이었습니다. 고구려는 부족 연맹체에서 시작된지라 왕이 혼자서 국가를 뒤흔드는 그 포악한 정치를 했다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 고구려 봉상왕 제위 9년에 접어들었고요. 이때 고구려의 백성들은 아주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낭랑은 그때 부유하고 그 진나라, 고구려, 백제 그리고 그 선비의 모용부 그 한가운데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진황실이 허약해지면서 이 중신들은 속속 이 낭랑 최비 아래로 모여드는데요. 그리고 낭랑 아래 지금 대방이 있고요. 그 아래 백제가 있습니다. 대방이 백제가 바로 낭랑을 치지 못하게 이 완충 지역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이 대방과 백제 지형을 이용해서 이 고구려와 낭랑, 그 다음에 진이 계략을 펼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그때 그 낭랑과 백제가 원수지간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 백제 제9대 왕인 책계왕이 낭랑과의 전쟁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분소왕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낭랑에 계속 자객을 보내서요. 그 무예총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백제 왕은요. 낭랑을 침공할 기회만을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분소왕이 낭랑이 보낸 자객에 의해 도리어 피살되고 맙니다. 이것이 백제와 낭랑이 원수지간이 된 그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낭랑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는 이 차도살인 남의 검을 빌려 적을 죽인다라는 계책으로 아영이 최비를 막기 위해 내놓은 계책이었죠. 이 낭랑과 관련한 이 소설 속의 깊이 있고 생동감 넘치는 스토리는 역사 소설을 읽는 재미를 톡톡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이 진나라 최비는요.
이 낭랑을 얻으면 고구려와 그 위 그 선비족을 치고 그 우뚝 서는 대국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야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 숙신의 그 도성 호란주에 도착한 을불은 크게는 이 고조선의 옛 땅을 찾는 그러한 드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낭랑은 고구려가 그 되찾아야 할 일종의 그 고구려 400년의 그 못다 이룬 꿈, 그것이 바로 을불이 되찾고 싶은 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당장 을불은 봉상왕 상부를 무너뜨리고 고구려의 왕권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해야 하는데요. 저는 그 김진명 작가는 이 고구려를 미천왕부터 썼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자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그가 역사 속에 위대한 영웅이어서 그랬을까? 그러한 점도 생각했고요. 또 그 고조선의 옛 땅을 찾는 그의 그 드림을 이루는 이 고구려의 꿈이 어떻게 낭랑에 이어 대방과 현도를 치고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했고요. 어쨌거나 어느 시대나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 시점의 역사가 정말 중요했구나 하고 깊이 느끼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선비족, 그 모용부의 그 모용회, 그 다음에 진나라 최비, 그들 사이에서 이 고구려의 그 혼신을 다해 지키는 창조리, 저가, 연호, 고노자, 그 셀 수 없이 많은 이 암흑의 백성들, 이런 인물들을 대하면서요. 사실 고구려는요. 1권보다는 2권이 재밌고요. 2권보다는 3권이 이럴수록 갈수록 더더욱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빨려들면서 읽게 됩니다. 이들의 지략과 그 다음에 그 계책 위에 또 다른 계책,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쩔 때는 제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 허겁지겁 읽게 되는 그럴 때가 많았어요. 이 을불이 함께 무술을 익히며 정을 나눈 이 소청, 그 다음에 모용회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이 사랑한 이 아영, 이 낭랑에서 만난 이 두 여자 인물이요. 나중에 이 을불과 어떠한 인연을 맺어 나갈지, 이 그들의 이 파란만장한 삶이 어떻게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러한 것을 살펴보는 것 또한 그 시대 역사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점까지 합해서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미천왕 을불의 아들 사유와 무, 그 다음에 선비적으로 그 연나라를 세운 그 모용의 아들 그 모용황, 이렇게 이어지면서요. 이 고구려와 이 선비족 연나라의 질긴 역사를 통해 그 온몸을 던져 이룬 그때 그 역사의 깊이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읽으면서 그 시대 팩트를 많이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럴 때는 주로 고구려 왕조 700년과 백제 왕조 700년 이런 책을 주로 참고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고구려 5권에서는요. 그 이 사유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미천왕 을불의 아들 이 고국 원왕의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구부 소수림 왕의 어린 시절을 살려내는 이 김진명 작가의 필력의 힘을 보고요. 정말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5권에서 이 고뇌하는 군주의 깊은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5권에서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미천왕 제위 그 30년 동안에 끊이지 않는 전쟁이 그친 지 10년이 지난 사유 고국원왕 실로 오랜만에 맞이하는 평화의 시기였는데 고국원왕 태왕 사유는 극단적인 저자세를 고수했는데요. 인근 세력들의 요구를 무차별적으로 받아주었고 약탈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재화를 주어 달랬으며 영토 분쟁이 있으면 국경의 군사를 일정 수준 물리는 등 지극히 수세 일관의 외교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의 신경 가운데 반절은 적의 비율을 맞추는 데만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나라 곳곳에 두꺼운 성벽을 올리는 데만 가 있었다고 작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미천왕 때와는 180도 다른 그런 정책을 폈었고요. 그 결과 연나라 모용황이 고구려를 얼마나 처참하게 물어뜯는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이 작가가 이 고구려가 겪은 이 치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지 그 답을 쉽게 말할 수 있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고구려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요. 작가가 그 일권의 작가의 말에서 했던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이 미천왕 때 고구려의 도읍은 평양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평양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 누구의 설명도 명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평양이 그러니까 중국 하남 지방에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북경 바로 아래에 있었다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게다가요. 그 일본인들은 그 한국 역사를 한반도에 국한시키기 위해 두 개의 서로 다른 평양을 지금의 평안도 그 평양으로 통일해 버렸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라고요. 그러면서 도읍의 위치를 이렇듯 비틀어져 있는 바에야 다른 대소사들은 더 말해 무엇하랴. 이처럼 고구려는 우리의 환상을 자극하지만 막상 찾으면 어느 곳에도 없는 게 현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그 역사적인 팩트를 한번 보면요. 이 고구려 왕조 700년에서 찾아봤는데요. 이 사만 군사를 거느리고 이 쳐들어온 모용황에게 패하여 미천왕의 시체를 빼앗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와 왕비를 적의 손에 내주는 그러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덤은 파헤쳐졌고요. 그리고 시체를 적의 손에 빼앗기고 부인과 어머니를 인질로 빼앗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신의 동생 무를 연나라에 보내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고 나서야 왕의 시체와 왕비를 찾아오고요. 그 후 10년이 흐른 뒤 다시 조공을 바치고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평생 수없이 패하여 잦은 그 수모를 겪은 뒤에 이 고국 원왕 사유는 371년 백제 근초고왕과 평양성에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
구부에게는 백제 부여구 근초고왕이 결국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되고 말았네요. 그 결과 이 구부와 백제 근초고왕의 그 한판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이 구부 고국원왕과 그 다음에 부여구 근초고왕의 대결은 상당히 위트가 돋보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설전 또한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처세 극치를 보여준 이 공자를 설명하는 부분도 상당히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도 상당히 읽을만 합니다. 자, 이 고국원왕의 뒤를 이어 이 구부는 17대 소수림 왕이 되는데요. 그 학교 국사책에서 열심히 외웠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 우리나라 최초 교육기관인 태학을 세웠고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했으며 처음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그 열심히 외웠던 그때 그 소수림 왕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을 때요. 그 보면은 계속되는 질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5권에서 나오는데요. 그 어떤 질문이었었냐면요. 그 울불의 손자 구부가 던진 질문이거든요. 그 지금 그러니까 그 미천왕의 아들 사유에서 그 모용왕한테 철저히 깨지는 거잖아요. 고구려가.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미천왕과의 180도 다른 그 정책, 그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자, 앙숙인 두 사람을 세워놓고 번갈아 서로의 따귀를 때리게 하는 법이 있더랍니다. 두 사람 모두가 그만두기를 원할 때까지요. 굳이 그 다음 이야기를 또 연결하면요. 근데 그 맞은 사람은 더욱 힘껏 때리게 마련이라 고통도 원한도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만두기를 원하더라도 둘 모두 때리고 그만두기를 원하니 어느 한쪽이 혼절하지 않으면 이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괴로우면서도 맞고 때리기를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랍니다. 세상 누구나 다 제가 때리고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폐하께서만은 맞고 그만두기를 원하시지요. 곧 태왕 폐하 한 분만이 전쟁이 참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따귀를 맞고 그만두는 사람, 오직 그 미천왕의 아들 사유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요, 누가 했냐면은 지금 그 정효가 얘기를 하는데 구부가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버지에게요. 자, 이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 사유는 그 따귀를 맞고 먼저 그만두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요. 그 백성과 신하와 그리고 군주 그 셋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특히 백성과 이 군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것도 구부가 찾은 질문이거든요. 자, 구부는 보면은 이 김진명 작가가 구부는 어떻게 이렇게 그때 인물을 살려냈는지 애착이 가는 인물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요.
죽은 농부와 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는 이미 시체가 된 지 오래된 제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더군요. 굶어 죽을까 걱정하여 몇 번 쫓았으나 그 미물은 결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를 계속 이제 쫓아내 버리거든요. 자, 이 소를 살리려면 지금 다른 곳으로 가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소가 계속 그 농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가 계속 몰아내면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그 소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이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자, 이 질문을 계속 던졌을 때요. 제일 먼저 이 질문에 부요구는 여기서 근초광입니다. 부요구가 이 질문에 그 맥을 알아보죠. 그러면서 바로 농부는 군주로 보고 소는 신하로 보았느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나중에요. 이 부요구와 그 다음에 구부가 이 부요구와 함께 펼치려고 한 이 큰 드림, 이것을 보면서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김진명 작가가 두 사람 사이에서 살려내는 이루지 못한 그 꿈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사람 사이에 그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설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질문을요, 누구한테 던지냐면요, 구부가요, 모용황에게도 던지고요, 그 다음에 석호, 사유, 그리고 일반 백성에게 이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자, 그랬을 때요, 모용황은요, 그 소를 채찍으로 다스리면 된다고 했고요, 석호는 불심으로,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사유는 난 농부가 밉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백성은 일반 백성에게 물었을 때요, 그 백성은요, 소는 농부라는 일꾼을 잃어 망연자실한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가 농부를 부린 것이죠. 그 반대 입장에서 보면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소를 부린 거지만 소의 입장에서 보면 농부가 자신의 한마디로 노예였던 것이죠. 자기한테 먹이를 주고 이러는요.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 구부가 군주의 그 올바른 그 철학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그 과정을요, 쭉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6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6권이 구부의 꿈이거든요. 6권에서 이렇게 책이 끝이 나고요. 그리고 아직은 7권 그렇게 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작가가 계속해서 이제 이 책을 써 나가고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그 다음 7권부터는 아마 소수림 왕의 이 동생 이련, 고국 양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고국 양왕,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개토 대왕, 장수왕,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쭉쭉 이어져서 고구려가 계속 나와서요, 여기에서 이 작가가 여기서 말했던 대로 맨 처음에 1권에서 들어갈 때 작가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삼국지를 읽기 전에 이 고구려를 읽어야 한다는 이러한 신념으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는데, 이러한 꿈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다음 고구려 7권, 8권 계속 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